아무 일도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창밖에선 봄비가 제법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죠. 나는 그저 피곤한 줄로만 알았던 몇 달을 지나쳐 검진을 위해 병원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황 교수님,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고 이미 전이도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1년을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의사의 입은 움직이는데 그 소리는 귀에 닿지 않았고 진료실의 벽지는 빛을 잃은 듯 탁해 보였습니다. 나는 황재우, 당시 나이 51.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며 늘 환자에게 희망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니.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아래를 걷다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모든 장면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부르던 내 이름,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의 향,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따뜻한 풍경. 그 모든 게 너무 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직 해야 할 말이 많다. 나는 의사의 말에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천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말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그 한마디로 끝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몸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직접 치료하겠다고.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나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이 아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에 눕지만 나는 책을 펼쳤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내가 가장 잘 아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의학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낫게 하는 힘은 언제나 자연 속에 있다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년간 써왔던 강의 노트와 논문들, 선배들의 임상 기록과 수백 년 된 고서를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종이 위엔 잉크가 아닌 시간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현대 영양학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학이 나를 살릴 수 없다면 나는 동서양의 지식을 직접 연결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밤낮 없이 논문을 읽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회복 기록을 탐독했습니다. 어느새 벽 한쪽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습니다. 간세포 회복, 염증 억제, 항산화, 면역세포 활성화. 마치 퍼즐을 맞추듯 나는 하나씩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내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씨앗을 찾는 탐험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등장하는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어김없이 사람들의 몸을 바꾸는데 기여한 자연의 음식들. 그 중에서도 5가지가 유독 자주 등장했습니다. 나는 이 5가지 식품을 내 식단의 중심에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아침마다 일정한 방식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권하지 않았고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내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단순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약이 아닌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루틴이자 삶을 되찾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중 첫 번째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바다의 힘을 품고 있는 식재료. 다시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마는 오래전부터 바다의 숲이라 불려왔습니다. 푸른 심해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센 조류에도 끄떡없이 자라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시마를 국물 내는 재료쯤으로 여깁니다. 그 깊은 풍미 말고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줄 알죠. 그러나 내가 다시마에 주목한 건 그 속에 담긴 알긴산이라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알긴산은 해조류에만 존재하는 천연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장의 점막을 감싸고 노폐물과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한의학 문헌과 현대 논문을 교차 분석하면서 이 성분이 간과 연결된 독소 배출 경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간 기능을 대신해 해독을 돕고 장내 환경을 정화해 면역력을 회복시킨다는 원리였죠. 결정적으로 나는 이 다시마를 매일 공복에 섭취했습니다. 말린 다시마를 잘 씻어 미지근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불려두고 아침엔 그걸 냄비에 넣고 중약불에 15분이 넘지 않게 끓여서 한 컵씩 마셨습니다. 처음엔 비릿한 향이 낯설었지만 2주가 지나자 속이 편안해졌고 한 달 후엔 변비가 사라졌으며 3달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간 수치가 기이할 만큼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두연 씨, 당시 67세, 10여 년 넘게 고지혈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속이 뒤틀리는 고통에 늘 손을 배 위에 얹고 사셨죠. 그분께 나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다시마차 한 컵, 3달만 해보세요. 반신반의하던 고 씨는 결국 시도했습니다. 3달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는 일이 일상이 아닌 고통이었는데요. 이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보다 더 깊게 자요. 장 건강은 단지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비롯된다는 걸 고려하면 그건 몸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마를 권해왔습니다. 바닷물의 거친 흐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던 다시마. 그 생명력은 무너진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숲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숲에서 다시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심장을 지켜준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씨, 바로 그 작고 단단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마씨는 처음 봤을 때 그 작고 반짝이는 모양이 꼭 누군가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그 작은 씨앗이 내 심장을 붙잡아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가슴이 자주 쿡쿡 쑤시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혈압이 불안정하고 심박이 불규칙하게 흐르는 날이 많아졌던 것이죠. 간과 심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도 심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는 아마씨에 주목했습니다. 한의학에선 윤장지물로 기록되며 장에 열을 식히고 순환을 돕는 약재로 다뤄졌고, 현대 영양학에선 이 씨앗이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씨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 ALA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심장 근육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볶지 않은 생 아마씨를 살짝 불린 뒤 믹서에 곱게 갈아 요거트나 두유에 타 마셨습니다. 혹은 샐러드 위에 한 숟가락씩 뿌리기도 했죠.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무렵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던 일이 줄었고 손끝의 저림과 가슴 압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효과를 내가 가장 실감했던 순간은 오래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 한 분이 떠올랐을 때입니다. 백영자 여사, 당시 73세.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까지 3중고를 겪으며 하루 6가지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죠.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하셨습니다. 이 약이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마씨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꾸준히 섭취할 것. 단, 볶지 말고 미리 갈아놓지 말고 먹기 직전에 갈아서 신선하게. 6개월 후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약이 반으로 줄었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놀이터에도 나가요. 계단을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삶의 동기, 설렘, 움직임, 모든 감정의 리듬을 품고 있는 곳이죠. 그 심장이 다시 고르게 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마씨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심장을 바꾼다는 말이 언젠가 누군가에겐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매일 실천했고 그 실천이 나를 다시 걷게 했습니다. 다음은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생명체의 이야기입니다. 흙의 기운을 머금고 자라 우리 몸의 병사들을 깨우는 식재료,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밥상에 늘 있었지만 그 진짜 힘을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죠. 나 역시 오랫동안 그 가치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을 이겨내기 위해 면역력 회복에 집중하던 어느 날, 나는 이 소박한 버섯 안에서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NK 세포, 즉 자연살의 세포의 활동을 자극합니다. NK 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싸우는 면역의 선봉대입니다. 나는 표고버섯을 건조의 가루로 만든 뒤 따뜻한 물 한 컵에 한 숟가락씩 타서 아침마다 마셨습니다. 가끔은 꿀 한 방울을 넣기도 했고 어떤 날엔 생강즙을 곁들여 몸을 더 따뜻하게 데우기도 했죠. 3개월이 지나자 나는 전보다 감기에 덜 걸렸고 장기침이 줄었으며 입안의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몸의 가벼움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박상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6세, 만성기관지염과 반복되는 폐렴으로 한 해에도 여러 번 입원해야 했던 분이었죠. 그의 면역력은 무너진 성벽 같았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열이 오르고 피부에 상처만 나도 골마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몸은 이제 외부 세상과 싸우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표고버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민 씨,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가락 꾸준히 드셔보세요. 면역의 불씨를 다시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의심보단 간절함으로 따랐습니다. 3달 후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겨울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기록지에 적힌 혈액 수치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고 이건 면역세포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면역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침 없이 걷는 하루, 낯선 감염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몸, 누군가의 재채기가 두렵지 않은 그 평온한 상태. 그게 바로 내가 회복한 면역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선 버섯을 땅의 기운을 흡수한 생물이라 말합니다. 표고버섯은 그 중에서도 특히 속이 단단하고 결이 고운 약물로 기록돼 있죠.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내 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버섯의 진짜 힘은 단지 몸을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며 세상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게 면역이 가진 진짜 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뿌리에서 불의 기운을 견디고 살아남은 식물입니다. 지쳐 쓰러졌던 내 몸에 다시 기운과 정신의 불을 붙여준 바로 발효홍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건 통증이 심했을 때도 수치가 떨어졌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날,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던 날들, 누워만 있어도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는 안개 낀 것처럼 멍했고 말을 꺼내기도 벅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옛 제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발효홍삼을 한번 써보세요. 요즘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든 추출물이 나왔어요.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불쑥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불을 견디고 살아남은 뿌리는 결국 땅 속에서 가장 강해진다. 홍삼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그저 인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찌고 말리고 불에 그슬려 만들어낸 게 홍삼입니다. 고열을 견디며 유효 성분이 활성화되는 과정은 마치 인간이 역경을 지나 진짜 자신이 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발효 홍삼 추출분말을 한 숟가락 타 마셨습니다.
가끔은 꿀을 아주 조금 곁들이기도 했죠. 그게 아침을 여는 나만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기력했던 오후가 사라졌고 예전처럼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 마음의 균형이 돌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로움이 덜했고 절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죠. 이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도형 어르신, 당시 74세. 항암 치료를 마친 뒤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으로 식사조차 거르며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형 어르신, 발효 홍삼을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마셔보세요. 몸의 불씨가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말로 응답하셨고 그 후 매일 아침 홍삼물을 직접 끓여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내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손녀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짧은 문장.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홍삼은 단지 기운을 주는 보약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천천히 불어넣는 풀의 뿌리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는 면역세포를 깨우고 스트레스로 망가진 세포를 회복시키며 심지어 감정의 밸런스를 되찾는 데도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삼은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섭취할 것,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붉은 가루를 조심스럽게 물에 타며 내 안의 힘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그 작은 숟가락을 꺼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생명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냄새 때문에 외면받지만 발효라는 생명의 시간을 품은 한 숟가락의 기적,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입니다. 그 냄새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말부터 이건 할머니가 해주던 건강의 냄새지라는 말까지. 하지만 내게 청국장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생명의 기호였습니다. 나는 간과 심장을 다독이고 면역을 회복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불편함 하나를 느꼈습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흡수의 느림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속이 꽉 찬 느낌이 없었고 금세 지쳐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의학 고서에서 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부패는 죽음을 불러오고 발효는 생명을 깨운다. 그 구절의 중심에 바로 청국장이 있었습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발효의 결정체이자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단백질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영양 블렌드입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바실러스균. 이 균은 장 속 환경을 개선하고 노폐물 제거, 면역 조절, 영양소 흡수 보조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청국장 하나만 잘 활용해도 몸의 대사가 달라지고 기력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나는 청국장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풀어 마셨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거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내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속이 편안해졌고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졌으며 하루의 기운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음식의 진가는 변화 속도에 있었습니다. 아마씨가 심장을, 표고버섯이 면역을 천천히 바꾸는 존재라면 청국장은 몸 전체의 리듬을 빠르게 조율해주는 지휘자였습니다. 장윤복 씨, 당시 70세. 퇴행성 관절염 약을 오래 복용하며 소화력이 크게 떨어졌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욕이 사라지면서 체중도 급격히 빠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먹는 게 두렵다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식욕이 없을 땐 억지로 먹지 마시고 청국장 가루를 한 숟가락만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장부터 회복되면 몸 전체가 반응할 겁니다. 한 달 후 윤복 씨는 나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기 싫지 않아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밥이 당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청국장은 소리 없는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장 속 생태계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의 청국장 제품 중 일부는 방부제나 인공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발효가 덜 된 상태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든 청국장 가루를 구하거나 정직한 원료로 저온건조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은 단지 장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 안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발효된 리듬입니다. 냄새를 이겨내면 몸이 보상해 줍니다. 그 냄새 너머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40년 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 5가지 식재료의 마지막 퍼즐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매일을 살아낸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습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90살을 넘겼습니다. 의사는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매일 아침 5가지 생명의 숟가락을 들었고, 그 한 숟가락이 내 삶을 40년 더 끌고 왔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물을 데우고 작은 가루를 풀고 조용히 한 모금 마시는 그 행위가 내게 가장 깊은 치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나요? 나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행위도 아닌, 몸을 존중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선언. 그게 아침 한 숟가락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드린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자연의 위대한 보궐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마, 바다의 정화력으로 간을 살리고 아마씨 심장의 박동을 다시 시작하게 했으며 표고버섯, 면역의 병사들을 일으켜 세웠고 발효홍삼, 무너진 기운에 불씨를 붙였으며 청국장, 몸 전체를 조율하는 리듬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았고 비싸지 않았으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분명 몸 어딘가에서 조용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당신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더 건강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를 켰다면 그 불씨가 다른 사람의 어둠 속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노년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틈트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의 사례와 식습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입니다. 소개된 식품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며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천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걷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